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영상 보면서 직접 해보시면 나는 이만큼 넣으면 딱이겠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일석삼조로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괜히 기부라고 해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건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레빗레빗.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레빗데빗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연말정산 필수 통장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황별로 더 추천하는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이제 나는 이 통장으로 절세해야겠다 정하셨을 텐데요. 아직 모르겠다면 영상 꼭 시청하고 오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도대체 얼마가 좋을까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영상 보면서 같이 따라해 주시거나 방법을 기억해 뒀다가 직접 해보시면 개인별로 깔끔하게 나는 이만큼 넣으면 딱이겠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안 하면 손해인 세액공제 혜택 치트키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레빗레빗.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왼쪽에 스텝 1 클릭. 먼저 전년도 지급 명세서를 불러옵니다. 클릭. 그러면 작년 기준의 총 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무 기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근무, 총 급여액도 올해 기준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총 급여는 올해 연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회사에서 식대 등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공한다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잘 모르겠다 하시면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검색하고 이거 클릭, 작년 근로소득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보기 누르면 이렇게 명세서가 뜨는데요. 내려보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가 있습니다. 보시면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학자금, 식대 등이 있는데요. 저는 보면 0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총급여를 계산할 때 뺄 비과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에서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 성과 부분을 더해주면 얼추 계산이 됩니다. 혹시 보고 계실 회사 동료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11월 명세서에 나온 급여와 상여 성과를 더하고 12월 예상 급여 그리고 1월에 받을 하반기 PI를 더해주면 예상 총 급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레빗레빗. 다시 미리 보기로 와서 알아본 총 급여액을 적어주시고 잘 모르겠다, 작년과 비슷할 것 같다 하시면 작년 거 불러온 거 그냥 두셔도 얼추 비슷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적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아래 기준 읽어보시고 넣어도 되는 분들은 꼭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선택하시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그러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10월에서 12월 예상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저장 누르고 스텝 2 가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1번에 총급여가 들어가져 있고 6번에 기납부 소득세액, 먼저 낸 세금이 적혀 있는데요. 이건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6번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낸 세금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월급 명세서에 보면 이렇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합산한 금액이 기납부세액인데요. 각자 월급 명세서에서 이 부분을 더하고 곱하기 12 하시면 대략적인 기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월마다 조금씩 상이하기도 하고 중간에 보너스도 있었기 때문에 1월 명세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다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클릭.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작년 걸로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인적공제나 기부금 이런 거 있다면 다 넣어주시고 작년 대비해서 빠지는 게 있다면 또 꼭 빼주셔야 합니다. 일단 연금저축은 빼고 돌려볼게요. 계산하기 클릭. 자, 그러면 7번에 예상세액이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 하실 필요가 없고요.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이만큼 추가로 뱉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7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총급여 5,500 초과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넣은 금액의 13.2%를 공제받으니까 500만 원을 넣으면 66만 원이 공제되니까 내야 할 세금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해야 할 고민은 500을 넣어서 내가 내야 할 세금 대부분을 공제를 받을 것인가, 혹은 이 사이 적당한 금액을 넣어서 어느 정도는 공제를 받고 어느 정도는 그냥 세금을 낼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습니다. 만약 당장 500만 원의 현금이 나에게 큰 금액이다, 내년에 써야 할
돈이다 라고 한다면 200만 원 정도만 넣어서 26만 원을 공제받고 44만 원의 세금을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작정 한도만큼 넣기보다는 나의 자금 현황에 맞게 금액을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안 하면 손해인 세액공제 치트키 말씀드린다고 했죠. 바로 고향사랑 기부인데요. 원하는 지역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대로 1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3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해줍니다.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로 혜택을 보는 건 10만 원까지라서 우선 10만 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향사랑 이음 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면 되는데요. 답례품몰에 갑니다. 우리는 3만 포인트를 받을 거니까 3만 포인트 이하로 체크해 두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한우 암소도 있고요. 전통 탁주도 있고 참기름 진짜 많습니다. 과자, 원두도 있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하트를 눌러서 찜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 상품권들도 굉장히 많아서 본인 지자체를 제외하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찜을 다 해두시고 마이 페이지, 관심 답례품 보시면 찜해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먹을 와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골랐다면 장바구니 넣어주시고요. 기부하기 클릭. 그 다음에 주민번호 눌러서 본인 주소지가 아닌 거 체크해 주시고요. 기부 한도 중에 저희는 10만 원 기부할 거니까 10만 원 눌러줍니다. 그리고 답례품을 제공받으면 꼭 체크하셔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동의, 결제하면 끝입니다. 포인트 들어왔고 주소 입력한 다음에 동의 누르고 결제하기 확인 하면 주문이 완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기부 마감일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되도록 12월 27일까지 기부금 납부 완료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적립받은 포인트는 당장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내년에도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세액공제도 받고 또 3만 원 답례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3만 원을 버는 거죠. 완전 일석삼조로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괜히 기부라고 해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건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저랑 짝꿍은 둘 다 10만 원씩 기부해서 6만 원어치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재료를 구매했답니다. 네, 이렇게 연말정산을 미리 돌려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절세할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스템을 같이 한번 해봤고 정말 혜택 좋은, 안 하면 손해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꼭 돌려보시고 절세도 여유자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절세하려고 엄청난 돈을 묶어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은 피하기로 우리 약속해요. 이번 영상으로 나만의 맞춤형 연말정산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셨을 텐데요. 또 나만 할 수는 없겠죠. 주변에 연말정산 걱정하고 있는 동료들, 친구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